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F-16에 사용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사용합니다. 튀르키예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엔진 공급 못해준 것 때문에 칸 전투기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튀르키 사람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고 다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도 없습니다. 이 교착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튀르키예 칸 전투기, 그 다음에 칸 전투기를 구매한 인도네시아는 한 대의 전투기도 인도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칸 전투기 수요를 KF-21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최근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최선희 외무상과 이제 회담을 했는데, 정치, 사회, 스포츠, 기술 분야 협력을 명시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때 이제 인도네시아의 방산 관계자들 방북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양국 간의 방산 협력도 기대한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KF-21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또 인도네시아는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인도네시아 협력을 계속해야 되냐? 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F-16에 사용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걸 처음에 샀을 때 어떠냐면, 이거 만들 때부터 이미 미국과 튀르키예는 이제 관계가 좀 떨어져서 F-35 프로그램이 망하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가 F-35 제작에 참여를 못하니까 국산 전투기를 만든 거거든요. 이때도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미국산 엔진을 사용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깡인가 싶었는데 이게 깡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시제기 한 대,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지금 한 대가 비행 중인데, 튀르키예 공군이 사용하는 F-16에서 뜯은 F-110 엔진 2개를 사용해서 만들고 이제 후속 양산을 하려면 계속 기존에 있는 F-16 전투기 뜯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수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한테 이 F-110 엔진 수입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게 미국 국무부가 거절을 당한 상태. 수출 라이센스가 미국 의회에서 계류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양산용 기용 개발과 인도가 모두 늦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튀르키예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엔진 공급 못해준 것 때문에 칸 전투기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튀르키 사람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괜찮고 다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데, 이 교착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튀르키예 칸 전투기, 그 다음에 칸 전투기를 구매한 인도네시아는 한 대의 전투기도 인도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인도네시아가 이게 망한다고 하니까 또 좋아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쌤통이다. 네, 맞습니다. 생각이 저도 들면서도, 아니 터키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저지른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S-400 사서 미국이 너네한테 무기 안 파는데 그걸로 엔진 만드는 거 제정신인가 싶은. 의외로 또 여기랑 관련된 게 뭐냐, 튀르키예랑 가까운 나라 중에 우크라이나, 제 이제 영상 만들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체 엔진을 개발한 게 있다, 그걸 우리나라가 수입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트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모터시치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튀르키예의 그 드론들이 이 모터시치에서 나온 제트 엔진을 장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기술을 이전받아서 튀르키예 자체 첨단 엔진, 우리나라도 첨단 엔진 만든 거 제가 다뤘잖아요. 그걸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기존 시제기 엔진 대신에 이런 거를 국산 엔진 만들겠다는 거 하나, 혹은 러시아랑 아예 붙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엔진을 받자. 그럼 나토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엔진을 받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엔진을 받는다는 건 진짜 튀르키예가 나토를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솔직히 국산 개발 말고 대안이 없고, 국산 개발은 혼자서는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제트 엔진 인프라도 많이 손상되었고, 이 공장이 이 국경선 근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 제트기 엔진 공장을 지어줬기 때문에 국경 근처에 있어서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튀르키예는 사실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지금 난리 난 것 같은데, 지금 시제기 만들고 이제 양산해야 되는데 엔진이 없다는 거잖아요. 칸 전투기는 그럼 이거 뭐 자체 엔진 개발할 수 있습니까? 튀르키예가 맘만 먹으면? 사실 이미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2026년에 자체 개발 엔진 TF35000이라는 엔진이 지상시험을 시작했다는데, 이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 F-110 엔진과 비슷하게 최대 추력이 35,000파운드라 가지고 이름이 TF35000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 KF-21 국산 엔진 최대 추력이 26,000
6,000파운드고 우리가 2041년까지 개발하겠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언뜻 생각해보면 KF21 엔진보다 30% 이상 강한 엔진을 우리나라보다 15년 이상 먼저 만드는 셈인데 이게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또 오해를 하시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렇게 꾸미고 있다.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약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 자체 개발 엔진 지상 시험을 시작한 데에서 영상을 봤는데 엔진이 막 돌아가요. 시동을 안 건 것 같아요. 팬만 돌아가갖고. 제트 엔진은 팬이 돌아가가지고 공기가 흡입된 게 그 연료를 주입해서 연소가 돼서 폭발하는 가스로 가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팬만 돌아가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 이 TF 35,000 엔진의 시험과 양산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R&D도 열심히 하고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도 없습니다. 잠깐 댓글 쓰다 보면 이제 우리 국산 엔진 2041년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야 그때까지 기다리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엔진 개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물론 이제 국뽕도 좋아하고 하겠는데 현실은 현실이고 미국의 20년 뒤 수준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도입해야 되고 튀르키예는 사실 가진 장점이 공대생 많은 것밖에 하나도 없어요. 기술 이전도 유럽이 기술 이전을 모색했다가 유럽은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기술을 안 주면 튀르키예는 만들 가능성이 없다 해서 기술력은 엄청 높게 부르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는 식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 관점에서 튀르키예가 지금 관점을 유지해서 S400을 폐기하고 러시아랑 완전히 손절하는 그거를 하지 않는 이상 국산 엔진 F-35 도입 전부 다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 혹은 뭐 러시아에서 기술 이전 협력을 좀 받는 편인데 그게 판매하는 나라들도 야 한국은 지금 안 팔면 자체적으로 얘네가 시간이 걸리지 해낼 거니까 차라리 돈 받고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우리한테 안 사면 딴 데서 살 수 있겠다. 외교 관계가 좋으니까. 예. 근데 튀르키예는 미국이랑 쌓아놓은 관계에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안 되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 아니면 안 되겠네? 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부르거나 안 거절하자.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첨단 엔진 이야기 때 우리 첨단 엔진에 관심을 가진 회사 롤스로이스뿐만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프레드 힌트리 같은 미국 회사 그 다음에 샤프란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의 샤프란 같은 유럽 회사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한국이랑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고 튀르키예는 보고 하나 잡은 거죠. 우리 아니면 안 해줄 건데 이러면서. 그런데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인도네시아가 산다고 하면서 KF-21을 줄 뭐 예산 없다 막 이러면서 말이 많았는데 그럼 칸 전투기 이렇게 지금 개발이 엔진 못 받아서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인도네시아도 KF-21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님? 실제로 일단은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를 산다 해서 인도네시아가 KF-21을 안 산다는 말은 안 했고 인도네시아는 둘 다 산다는 게 현재 계획인데 아무래도 이게 가능한 게 칸 전투기가 늦게 나오니까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의 공식적인 보도는 KF-22 도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칸 전투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KF-21 도입이 안 끝날 가능성이 높다. 원래 48대 면허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칸 전투기 수요를 KF-21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한테 더 많은 물량을 팔 수 있으니까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칸 전투기가 라이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지연이 되면 될수록 KF-21은 잘 순항해서 개발되고 있어서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깡패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깡패 국가 말은 멋있고 막 자기 할 말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수출, 그 다음에 방위사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이유,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정도, 그러니까 오버해서 뭔가 이상하거나 깡패짓을 하지 않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산 수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국제 정세나 이런 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KF-21 관련해서 저희가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의 기술 협력을 인도네시아가 하기로 했다. 아이고야. 우리 KF-21 이 기밀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수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일단은 웅달멘토리 중동 전쟁사에서 인도네시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무슬림권이고 네. 중동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같은 무슬림이니까 그렇죠. 예. 엄중동. 범중동이라 보고 그리고 우리가 KF-21을 중동에 팔아야 되는데 사우디 그렇군요. 이런 데가. 아 몰랐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면 우리 이제 이슬람 국가 믿을 수 있냐? 일단 이제 이 발단을 보면은 이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최근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최선희 외무상과 이제 회담을 했는데 정치, 사회, 스포츠, 기술 분야 협력을 명시한 양해각서를 두 나라 간에 이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때 이제 방산 관계 인도네시아의 방산 관계자들 방북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양국 간의 방산 협력도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KF21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유출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5명이 무혐의로 풀려났군요. 물론 이제 국가적인 협의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가져갔던 기술의 수준이 사실 뭐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참아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수준의 낮은 기술이었다. 수준. 예. 그리고 이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이제 국회 국감에 나와서 KF21 기술이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사청도 해명 자료에서 양국 간의 방산 기술 협력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주한 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해명을 했죠. 뭐냐면은 아직 이제 북한과 방산 기술 협력을 합의한 건 아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코퍼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실무적, 보통 우리가 기술적, 실무적 합의할 때 그때 테크니컬이지 그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테크니컬이다. 테크니컬이다. 예. 테크놀로지는 기술이고 테크니컬은 실무 협동협의. 실무 협의를 했다 이런 의미로 보도. 영어로는 다른데 한국말로는 기술 협력 끝에서 우리 오해했다. 예,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믿기 어렵네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건데. 일단 방사청에 물어보니까 어떤 조치를 했냐 했더니 몰딩으로 봉인한다 그러거든요. 중요 부품을 그러니까 특히 A사레이드나 이런 것도 중요 부품들을 몰딩을 봉인해가지고 뜯어내면은 작동이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아주 서름 많이 당했거든요. 특히 이제 F-35A 스텔스 전투기죠. 네. 이게 청주 기지에 이제 배치됐는데 공군 참모총장도 청주 기지를 방문해가지고 F-35A를 받으려면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 공군 참모총장님이 한번 비행기 보자 했는데도 허락을 안 해줘요. 네, 방문을 그래서 바로 앞에서 거부된 적도 있었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사소한 고장이나 이런 것도 한국에서 못 고치고 일본 또는 호주로 가야 됩니다. 거기 정비창이 있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최근에 40대 플러스 20대를 추가 구매하면서 추가 협상을 벌여가지고 이제 간단한 정비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2011년인가요? 그 F-15K의 타겟팅 포드라고 했습니다. 그 지상의 목표물을 조준해주는 포드가 있는데 그 타이거 아이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무단으로 뜯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국방부에서 조사단이 와서 회집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우리가 이제 해명을 했죠. 이게 살펴보려고 뜯어본 게 아니라 이물질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는지 보려고 이렇게 뜯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은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왜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인도네시아 협력을 계속해야 되냐? 그쵸. 이거 지금 그냥 기술 유출이 아니고 북한이랑 협력하는 나라는 이거 적국에 지금 협력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걸 수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방사능을 본격적으로 하면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때 지소미아라는 이제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네. 그 정도가 돼야지 본격적인 방사능 군사 기술에 대해서 협정이 정보라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게 정보 공유. 정보 공유 협정을 맺어야지만 되는데 네. 아직 인도네시아, 북한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또 MOU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인도네시아 협력을 해야 되냐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통 전투기를 개발하면 300대 정도는 생산을 해야지 똔똔을 맞추고 이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문한 한국 공군이 발주한 양은 120대고요. 네. 인도네시아 48대죠. 그럼 168대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120대를 그만두진 않고 더 만들어야 되네. 더 하겠죠. 한국 공군의 주문량이 더 있어. 그렇죠. 일단 얼추하면 대략 이제 20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300대는 아니더라도 해볼 만한 물량으로 이제 시장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인도네시아 협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 KF-21 개발을 할 때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3번이나 했습니다. 2번 떨어지고 마지막 됐는데 결국 사업 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근데 그때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한테 큰 모험이니까 단군 일의 최대 방위 사업이라고 하니까 8조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외 파트너를 한 명 구해라. 처음에 우리가 손을 내밀었던 게 튀르키예였습니다. 근데 튀르키예랑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튀르키예는 자체적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가 칸이라는 걸 내놨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래서 인도네시아 손이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와 협약을 맺은 것이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원래 이제 1조 6천 원, 그러니까 그 전체 세계개발 8조 1천억 원인데 그 중에 20% 1조 6천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2020년 내년 6월까지 완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신 완납을 해주면은 CJ기 전투기 5호기가 있습니다. 네, 5호기를 거기에 지금 인도네시아 북기까지 그려졌다가 돈 안 해가지고 같이 가려놨어요. 근데 그 5호기를 주고 단순 조립 기술 플러스 좀 더 해서 기술을 상당히 이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네. 2016년 분담금 500억을 낸 것도 그다음부터 뭐 냈다 안 냈다가 결국은 손 들었죠.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인도네시아가 예. 배째라 그래서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서 4천억 원 네. 정도밖에 못 냈답니다. 아. 그래서 작년에 다시 이제 재협상을 해가지고 1조 6천억 원이 아니라 6천억만 하자. 네. 6천억만. 뭐야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일본을 깎아주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 우리는 시제기도 안 주고 단순 조립 기술 아, 정말 기술 이전을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줄 거는 지금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기술만 주기로. 그럼 인도네시아 도대체 그거 왜 한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방사청 얘기에 따르면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4천억인데 네. 내년에 1,000억을 더 내 예산을 태워놨답니다. 태워놔가지고 될 거다. 한 5천억 정도는 되고 또 이후에 또 1,000억을 더 내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인도네시아 나름대로 불만이 많죠. 우리가 돈 없는 나라에서 지금 4천억 내고 앞으로 2천억 더 내는데 네. 단순하게 시제기도 못 받아오고 기술도 야, 그 돈 차이가 많이 나잖아. 1조 6천원하고 그냥 6천인데 네, 어떻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네.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원하는 거는 시제기와 기술 이전 플러스 인도네시아가 생산해서 주변 국가에 팔겠다. 그 권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려면은 돈을 내야죠. 왜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우리에게는 지금 날강도 같은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그게 국익이죠. 그래서 이제 배 튕기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북한하고 지금 다시 연결한 거예요? 맞아요. 북한이랑 연결은 아니지만 뭐 북한이 이제 전투기 기술을 줄 만큼 그 기술력은 없고 전투기를 관련해서 뭐 만들어줄 만한 기술력은 없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쇼핑. 가장 최근에 중국에서 J-10C 42대를 구매하겠다고 얘기했죠. J-10C가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때 사력했죠. 라파를 떨어뜨렸다. 최소 세대 정도 떨어뜨렸다는 그 42대 사겠다고 하고 지난해는 프랑스로부터 라파를 42대. 이거 참 웃기네요. 돈 없다면서 뭘 저 잘못 돈 없다더만. 그러니까요. 맞아요. 라팔과 J-10C를 또 두 개 같이 또 라팔 보유할 수 있는. 떨어뜨린 J-10C도 사고 라팔도 사고. 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한국이랑 전투기 협상을 하다가 뛰쳐나간 트리키에가 만든 칸 전투기도 48대 또 사오겠다. 왜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전투기 쇼핑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의 F-15EX를 24대를 구매하겠다고 오퍼를 냈고 네. 미 국무부는 승인까지 내줬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KF-21 48대를 조립한다는 조건에서 48대, 라팔 42대, 칸 48대, J-10C 42대, F-15EX 24대. 그러면은 5종의 전투기 204대. 아니 근데 이게 호환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입니다. 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죠? 누가 최악일까요? 정비공들 최악이죠. 이렇게 하는 게 군사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가급적인 종류가 적어야지 서로 이제 호환도 되고, 그다음 정비하기도 편하고, 이러면 5종의 4.5세대 전투기 204대를 할 때면은 각각 따로 예산을 또 태워야 되니까. MRO 예산을 따로 태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나이트메어입니다. 정비.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의문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카더라고 썰입니다. 저희 내피셜이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은 결국 뒷돈이 아닌가. 리베이트가 아닌가. 정치인들이 방위사 업체한테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받았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최고 권력자가 개입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2024년에 인도네시아가 카타르로부터 프랑스 제 미라지 2000-5 전투기 12대를 중고가 있는데 그 중고를 사온다는 그런 계약을 맺을 뻔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말이 심해져. 그 중고 전투기 왜 가져오냐. 처음에는 아니다, 쓸만하다, 괜찮은 전투기다 했는데 그때 이제 예산이 7억 9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당시 카타르가 이 중에 상당수를 리베이트로 주려고 하다가 결국 무산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랑스도 이런 거 잘하거든. 중국도 잘하고 리베이트를 잘 주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도
지금 칸 전투기가 아직 개발이 완전 된 상태도 아니고 시험 비행 딱 한 번 한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48개를 처음 사준 나라가 인도네시아니까 상당한 또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 그리고 같은 무슬림 국가잖아요. 네. 에르도안이 또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덥지 않게 챙겨주겠네. 예. 챙겨줄게. 엄청 좋아. 그럼 우리나라는 뇌물 안 줘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이제 사실 네.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정권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리베이트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자님,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때 율곡 사업이라고 해서 뇌물 받아먹고 이렇게 막 전투기 쇼핑해서 국방에 큰 차질을 빚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일곱 사업에서 뭐 특정 전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 사업에서 로비나 뒷돈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좀 과하잖아요 지금. 과하다고 너무 과하죠. 추정하는 거죠. 아니 근데 결국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전투기 살 돈인데 KF-21 낼 돈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방비는 GDP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GDP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거기에서 신규 전력을 살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전투기들을 미국의 이제 F-15EX는 24대를 주문했는데도 아직까지 못 받아온 거는 미국은 외상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나 프랑스나 특히 중국 이런 나라들은 외상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저기 차관 같이 키워줘서 예, 돈 빌려줘서 사게 한다. 돈 빌려줘 사게 하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가 잘하거든요. 그 중국도 1대1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금융까지 패키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추정컨대 리베이트도 하지 않을까. 예.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에도 지금 무기 수출하고 있죠. 천구도 사우디에 수출했고 네. KF-21도 수출해야 되는데 무슬림 국가들이 다 이런 겁니까, 기자님? 꼭 그렇지는 않겠죠. 국가마다 또 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럼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한테 미덥지가 못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랑 뭐 실무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MOU 단계고, 네. MOU 단계고 그 지소미아, 그러니까 북한과 인도네시아가 지소미아에 준하는 협정을 맺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면 인도네시아도 현재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냥. 그렇군요. 이게 참 저희 국민 감정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화끈하게 야 인도네시아 제껴 필요 없어. 한국 돈으로 할 거야. 뭐 이상한 사업들 예산 아껴가지고 지금 전투기를 못 만드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인도네시아가 우리 파트너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필요하는 거죠. 만일 다른 나라가 지금 단계에서 네. KF-21 사고 싶다, 한국과 협력하겠다, 우리가 공동 개발국 하겠다 이렇게 나선다면은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이렇게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아니 우리 이집트한테는 안 팝니까? 이집트가 이제 FA50을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네. 이게 최근에 이집트가 라파엘 산다고 난리 났습니다. 예, 그렇죠. 네. 왜냐면은 유로파이- 지금 이집트가 F-16을 갖고 있는데 네. F-16에 지금 달 수 있는 미사일 암람을 달고 싶은데 100km 이상 나가는 어이구야. 그 나가는 암람을 달고 싶은데 못 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승인 안 해주는 거. 그렇죠.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암람을 안 주죠, 못 안 주죠. 주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바라기 때문에 이집트가 라팔 라팔 광고. 검토하고 J-10C도 검토하고 최근에 라파엘하고 계약한다고 또 보도. 아니 그 라팔이나 J-10C 사지 말고 KF-21을 하면 좋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안 했을까? KF-21은 이제 아직 그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니고 블록 1, 2, 3로 이제 단계별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네. 블록 1은 공대공만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 1 단계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입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블록 2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지금 이제 개발 관련 무기들도 거기 무기도 이제 개발 중이지만은 아직 그거는 뭐 페이퍼 상일 테니까. 빨리 개발해야 되겠네요.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 최근에 폴란드 대통령님께서 K2 전차 열병식에 끌고 나온 모습 보면서 이 무기 더 사고 싶다 얘기해서 네. 저희 화제가 됐는데 그럼 인도네시아 말고 폴란드하고 전적으로 기술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집 바람이고요. 폴란드의 계산도 다르겠죠. 최대한 더 많이 기술을 받아내고 싶어 하겠죠. 대부분의 기술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네.